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닥이 6.6% 상승 중이에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30%씩 뛰어버리니까 코스닥 1, 2등이 제일 강하게 치고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6%대의 상승을 보이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하락이 먼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 DX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소재 기업이다, 요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포스코 DX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심플하게 이야기를 딱 끝내면 스마트 팩토리, 그쵸? 생산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설비, 그리고 기계들의 운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쵸? 센서가.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하나예요. 포스코 DX에서, 그쵸? 이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어디에 활용될까요? 2차 전지 공장이겠죠? 그러면 퓨처엠입니다. 퓨처엠. 그쵸? 근데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앞으로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주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양극재 수요가 2027년 정도까지 지금 올해 수요보다 3배 정도가 더 상승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오버슈팅 구간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구간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 DX는 이익률 자체가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무한정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일거리 자체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하는 일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자, 저가부터 시작해서 본다면요, 한 10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해 15배 올랐습니다. 이것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다렸던 반등이 나온 만큼, 자,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좋아요. 근데 더 최적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매도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최적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포스코 DX에서 하는 일은 스마트 팩토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스마트 물류, 그쵸? 여러 가지입니다. IoT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AI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든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1월과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포스코 DX는 어떻게 됐나요? 강세를 안 보였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3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때 뭐가 있었죠? 2차 전지의 상승을 확인하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이기 위한 조건 있죠, 조건. 그 조건은 2차 전지의 강세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강세가 나오면 위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실적이죠, 실적. 그렇죠? 그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됐을 때 포스코 DX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비싸다, 요 내용. 그렇죠? 감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 이제는 매도하고, 그렇죠? 매도하고 최적의 자리를 기다리세요. 자, 구조를 보면 그래요.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그렇죠?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상승하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그렇죠? 공매도가 금지되고, 그렇죠? 이게 한시적 금지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이라는 조항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총선 남겨있죠. 총선 남겨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총선보다 중요한 게 총선이 끝나면 대선 전국으로 이어가는데 총선을 앞두고 한 6개월 정도 공매도를 막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매도를 풀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MSCI나 뭐 이런 부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막 하던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만 계속 조성하면 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환경이 지금은 갖춰진 것 같지만 포스코 DX는 아래를 봤을 때 너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을 배제하지 말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주가는 그래요. 고가를 못 잡고요. 저가를 못 잡아요. 하지만 시작하는 그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 있죠. 그렇죠? 여기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은 내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가 빼고 고가 빼고 몸통만 먹어도 충분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확인하고 가도 그쵸 구간별로 50%씩 터진다. 그쵸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상씩의 시세 종목에서 나온다. 그쵸 여기서 내가 그러면 알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면 하겠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하느냐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었던 시세의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그러면서 멘탈을 잡습니다. 왜? 앞으로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을 내가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료를 먼저 쫓잖아요.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재료는 시세보다 늦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켜드릴게요. 올해 15배가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제외시키고요. 여기까지 볼게요. 쭉 보면 자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쭉 상승하기 시작해요. 뭘 만들었죠? 신고가 만들고 상승. 그쵸? 또 신고가니까 물량 소화하고 또 상승. 그쵸? 또 물량 소화하고 또 상승. 이렇게 되죠. 자, 뭘 봐야 되냐면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쵸? 여기에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과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꿈을 가지고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꿈. 그렇죠? 근데 이게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이 꿈이 현실화됩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성장 산업이 뭐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 2차 전지는 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무엇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죠. 그렇죠. 2020년과 2021년도에 여기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보세요. 600억에서 800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좋았죠. 좋았는데 주가는 15배 올랐는데 실적은 30% 올랐다. 당연히 실적 대비하면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쭉 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22년 말입니다. 1년 전이에요. 왜 다시 만들까요? 실적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15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뒤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이 시세는 공매도로 인한 되돌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이탈한다. 이게 아니라 이 시세는 확인하는 시세다. 그러면 다시 이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포스코 DX. 그쵸? 지금은 뭔가요? 포스코 DX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어요. 개별 호재가 있다는 거죠. 그쵸? 코스피 이전 상장, MSCI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62평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시장이 급락 나왔죠. 그럼 시장 빗대어서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쪽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코 그룹에서 소재와 장비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재를 기반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이 공장을 만들 텐데 거기에 지속적인 일감을 받아올 수 있는 즉 수직 계열화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일감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 주가가 인정되고 용인될지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매수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사실상 1,000, 2,000 정도도 넣기가 요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실제 돈, 그렇죠?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적의 가격을 잡자. 최적의 가격은 그렇죠? 신고가를 다시 만들죠. 그럴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에서 정배열과 역배열 전환점을 공략을 하는데 그 기준을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손해보지 않으려면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이 가격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단기 전략에서 성공을 하면 수익으로 전환되죠. 이때는 장기 투자로 전환됩니다.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됐을 때는 최장 3개월까지 진행을 한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있다? 대형주의 움직임 체크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포스코 DX를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좌의 효율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계좌의 효율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 구간에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들어갔다고 시장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대시세 종목 구간에서는 무조건 단기 전략에서부터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전략은 제가 매일매일 시초가 공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CCS 같은 경우 한국알콜도 강세, 그쵸? 한 10% 정도의 전후에 등락 구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매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CCS 볼게요. 자, CCS 보면 오늘 시가의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상한가를 2번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간에 하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당연히 하락 출발을 하겠죠. 근데 상한가를 누가 만드나요? 개미가 만드나요? 아니, 세력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최소한의 물량을 빼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작업을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CCS 관련된 영상을 주말에도 계속 올려드렸었던 게 이거는 대박이다. 그렇죠? CCS가 만약에 월요일 날 하한가 출발을 하면 초대박 터진다. 근데 하한가 출발을 안 하더라도 시가 공략을 했을 때 10% 이상 터진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10월 6일 8시 54분 CCS 진행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시가이 체결하고 보합권에 정리를 합니다. 자, 9시 23분 간단하게 끝내죠. VI 진입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CCS 이렇게 CCS 나오죠. 이 구간에서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매매 끝.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14%가 더 올랐습니다. 주가의 고가는 잡는 게 아닙니다. 고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리는 거고요. 저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고가 저가가 아니라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돌파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부분을 했을 때 멘탈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멘탈을 잡아 드릴 테니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딱 오셔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입장 방법은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포스코 DX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적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이 가격 전략을 통해서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까지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참여를 해서 멘탈을 잡고 단기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멘탈이 잡혀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